안녕하세요.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제일 핫했던 주제는 바로 상속세 개편안인데요. 최근에 그런 관련 기사들을 좀 보다가 상속세 개편안이 무산됐다, 많이 미뤄졌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는 건 받은 만큼 낸다 라는 응능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많은 화제를 낳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7월 11일자 중앙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안이 올해 개정안에서는 빠졌고,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더 검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사실 납세자의 편이잖아요. 납세자를 돕는 납세자의 편인데 상속세 부담이 완화가 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수의 부족한 문제도 있고 상속세 제도가 워낙 이해관계가 뚜렷한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또는 시스템을 갖추고 과세를 한다는 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행 상속세를 다룬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바뀌는 것도 대비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시행 중인 것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산취득세가 아닌 현행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과는 관계없이 망인이 남기신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계산된 세금을 상속 지분에 따라서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쪼개기 상속이나 증여,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점인 응능과세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예금이나 또는 토지건물 이외에도 퇴직금이나 사망할 때 나오는 사망보험금 같은 간주 상속재산도 상속세에 포함이 됩니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런 간주 상속재산이나 상속재산 이외에도 돌아가시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꺼낸다던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미리 처분해서 나눠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추정 상속재산으로 해서 세금이 과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세금을 더 낼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산을 다 파악하고 나면 재산에서 빼주는 것도 알아야겠죠. 저희는 재산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채무도, 부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채들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것처럼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상속 재산에서 차감을 해주는, 공제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고 있었던 부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차감해주는 거는 공과금이나 또는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 같은 것도 차감을 해주니까 그런 영수증을 다 모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산은 그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고, 그걸 통해서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또 주의할 점은 바로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과세가 된다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것들을 놓치시고 기존에 받았던 걸 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제 가산세와 함께 세금 폭탄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10년치 계좌 내역을 쫙 보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할 것들이 있는지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상속 공제인데요. 대표적으로 인적 공제, 일괄 공제도 여기 포함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보통 자녀가 7명씩 되지 않는 이상 일괄 공제 5억 원만 이제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할 때 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서 합친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이 외에도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자녀세 공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나중에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상속공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상속세액에 대한 내용인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제 상속공제까지 차감하고 나면 상속세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속세는 최소 이제 10% 세율부터 50% 세율까지 누진세율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여러 가지 세액 공제들을 적용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액이 계산이 되면 상속 지분에 따라서 각자 납부할 세금들이 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하시면
상속세 신고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 이제 저희 핫했던 주제인 유산 취득세 방식이 무산됐다는 이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다가 현행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유산 취득세나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돼서 새로운 최신 소식이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